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6월 14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니오넴서부터 KT까지 경기가 있죠. 자, 오늘 배구는 올 패스입니다. 예, 남자 배구는 안 해요. 자, 일단 니오넴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니오넴 같은 경우는 구린니앙이 나옵니다. 구린니앙. 자, 구린니앙이 나오는데, 자, 올 시즌 0승 1패죠. 예, 방어율 5.40을 찍고 있습니다. 자, 5월 2일 오릭스 이후 첫 등판이죠. 그 경기에서 이 4이닝 동안 2실점. 홈런 한 방 맞았죠. 그리고 탈삼진 6개를 잡았고, 자, 상대방 와쿠이가 나와요. 올 시즌에 0승 0패죠. 이 방어율 1.80을 찍고 있습니다. 자, 6월 7일날 세이브전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렀죠. 자, 5이닝 동안 그래도 이 4피안타, 자, 1실점 하면서 상당히 잘 던졌어요. 첫 경기에서. 상당히 잘 던졌고, 자, 어제 니오넴이 4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4대3으로. 자, 어제 보시면 뭐 홈런은 2방, 뭐 안타는 10방. 자, 이게 니오넴 타선이 압도를 했죠. 니오넴이 안타 10방 대 5방이 나왔죠. 그리고 홈런은 2대 0이 나왔습니다. 2대 0. 자, 오늘 일단 쿠리니안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데, 대만 국가대표 에이스입니다. 부상으로 1군에서 이 32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올 시즌 한 번에 완봉승도 있었죠. 올 시즌 부상 여파로 인해서 일단 뭐 불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선발 경기가 5월 오릭스전 이제 그 선발 등판한 이후에 2군 갔다가 이 조정을 받고 왔죠. 자, 그리고 왁구이 같은 경우는 시즌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 왁구이는 뭐 지난 시즌 이제 교류전에서도 3번이 나왔고, 올 시즌은 이제 첫 등판인데, 첫 등판에서는 자, 68개밖에 못 던졌어요. 68개. 네, 투구수가. 그만큼 투구수가 많이 딸리죠. 자, 니오넴 같은 경우는 이 홈에서 이 타선이 되게 잘 터져주는 팀인데, 뭐 타선의 위는 당연히 자, 니오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발의 무게감은 그래도 이 구린니앙 쪽이 저는 낫다고 봐요. 왜? 이닝수를 많이 먹어주기 때문에. 자, 이닝수를 많이 먹어주기 때문에 이 구린니앙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니치 불펜은 올 시즌에 여전히 조금 많이 아쉽죠. 하지만 이제 교류전에서는 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니오넴 불펜도 시즌 양대 리그에서 이제 8위를 찍고 있다가 지금 교류전에서는 1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 불펜의 차이도, 자, 이 니오넴 쪽이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니오넴 승조로 봐야죠. 니오넴 승조로 보고, 자,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대 라쿠텐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히로시마가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자, 안타수는 엄청나게 차이 났어요. 11대 2가 나왔죠. 선발 투수 이제 모리시다가 시즌 첫 완봉승, 5승을 거뒀죠. 어제 하야카와도 5이닝 동안 2실점에 잘 던지긴 했지만 좀 많이 아쉬웠죠. 타선면에서. 자, 라코텐은 오늘 후지가 나옵니다. 올 시즌에 1승 2패 방어율 3.16을 찍고 있죠. 자, 5월 31일날 야쿠르토전에서 이 4이닝 동안 5피안타 2실점 하면서 시즌 2패째를 가져갔죠. 원래 이제 이 투수 같은 경우는 6월 8일날 이 한신전에 등판 예정이었는데 우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뒤로 경기가 밀렸죠. 그리고 히로시마 이제 오가모토 슌이 나옵니다. 올 시즌에 이제 4승 3패죠. 방어율 2.63을 기록하고 있고, 6월 7일날 오릭스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죠. 시즌 4승째를 가져갔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제 잘 던졌죠. 7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 하면서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선발의 무게감은 그래도 이 오가모토 쪽으로 조금 더 봐야죠. 하지만 이제 후지 같은 경우가 이 교류전에 되게 강했어요. 교류전 통산 이 방어율이 2.74입니다. 그리고 호투할 가망성이 오늘 상당히 조금 많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펜의 차이에서 갈릴 가망성이 많아요. 이 경기는. 자, 불펜 같은 경우는 지금 라코텐은 교류전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히로시마는 그래도 교류전에서 이 리그 7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불펜의 차이가 많이 나고, 히로시마 타선은 올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뭐 홈런에 대한 한 방에 의해서 갈릴 가망성이 많아요. 이 경기는. 자, 지금 그리고 후지 같은 경우는 뭐 7일 날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8일 원래
저 때 등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2경기 연속 우천 취소가 되면서 계속 뒤로 밀렸어요. 뭐 당연히 뭐 체력적으로 조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많지만 루틴이 흐트러지게 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히로시마 역배승 봐야죠. 자, 그리고 프렘 어노바는 언더 볼게요. 자, 그리고 요미우리 대 세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세이브는 이제 앨런 와이넌스를 예고를 했어요. 와이넌스를 예고를 했고 올 시즌에 1승 1패입니다. 이 방어 2.74를 기록하고 있고, 자, 6월 7일날 되게 잘 던졌죠. 6월 7일날 이 주니치전에서 7이닝 동안 1피안타, 자, 무실점 호투를 했는데, 자, 승리는 못 가져갔죠. 승리는 못 가져갔고, 요미우리는 이노우의 하루토가 나옵니다. 올 시즌에 5승 4패죠. 5승 4패 방어 2.91을 찍고 있고, 6월 5일날 자, 롯데전에서 9이닝 동안 7피안타, 자, 2실점, 자, 완투를 하면서 시즌 5승째를 가져갔죠. 5승째. 자, 그날 뭐 홈런 한 방은 있었지만 탈삼진을 무려 7개를 잡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어제 경기는 요미우리가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2회 초 때 7번 타자였죠. 이 스나가가 시즌 1호 결승포를 때렸죠. 어제 안타는 동일하게 나왔어요. 6대6. 그리고 홈런은 1대0이 나왔죠. 자, 어제 뭐 선발은 양쪽 다 잘 던졌죠. 스미다 같은 경우는 9이닝 2실점 완투하고 시즌 3패째를 가져갔는데, 자, 올 시즌 일단 이노우에 같은 경우가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즌 이제 첫 6경기에서 이제 5번 이 자책점으로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다가 다음 2경기에서는 털렸죠. 하지만 교류전 이 롯데 상대로 커리어 첫 완투승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와이넌스 같은 경우도 지난 주니치 데뷔전에서 일단 데뷔 이후에 이제 최고 투구를 했죠. 데뷔 이후에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좋았던 투수가 아닌데 그래도 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양팀 모두 이제 호투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 요미우리 불펜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세이브 불펜도 지금 교류전에서 보시면 리그 데뷔에서 상당히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 그러니까 교류전에서는 요미우리가 지금 3위까지 올라와 있죠. 세이브 타선은 양대 리그 지금 보시면 올 시즌에 이제 타선이 상당히 잘 터져주면서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선발면에서는 그래도 이노우에가 야구위를 정말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 불펜 대결에서 갈릴 가망성이 많아요. 선발은 그래도 이 요미 우위 쪽으로 보고 그리고 장타력이죠. 장타력. 장타력에서 요미가 우위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경기는 네빈이 출전 유무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전 유무. 만약에 네빈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요미우리 역배승 봐야죠. 프렌. 그리고 원오바는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릭스 대 한신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릭스는 이제 쿠리가 나옵니다. 쿠리 아렌이죠. 쿠리 아렌이 나오고 올 시즌 5승 4패입니다. 방어 2.70을 찍고 있고 6월 9일날 야쿠르트전이었죠. 야쿠르트전에서 6인 동안 4피안타 1실점에 호투를 했죠. 탈삼진 무려 8개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한시는 니시유키가 나와요. 니시가 나오는데 자, 올 시즌에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이제 3승 2패죠. 방어 2.41을 기록하고 있고 6월 4일 경기였죠. 이 세이브전에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 4이닝 동안 자, 5피안타 3실점을 했죠. 3실점. 그러면서 시즌 이 2패째를 먹어갔습니다. 어제는 이제 한신이 6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어요. 어제 뭐 안타스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안타스는 9대8이 나왔죠. 9대8이 나왔고 어제 양팀은 뭐 홈런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선발 투수 보시면 다카시도 많이 털렸죠. 이 다카시도 6이닝 3실점 하고도 이 타선 지원 받으면서 시즌 8승째를 가지고 왔는데 양팀의 타선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났습니다. 뭐 쿠리 같은 경우는 이 퍼시픽 리그 이제 2번째 시즌에도 계속 호투하고 있고 니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부상으로 이제 고생했다가 올 시즌 이제 돌아와서 지난 세이브전에서는 시즌 최소 이닝을 투구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쿠리 쪽으로 우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 후에도 지금 교류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니시 같은 경우는 이 쿠리하고 이제 반대로 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센트럴 리그에서
자, 이렇게 퍼시픽 리그로 이적한 선수고, 그리고 반대로 리시 같은 경우는 이 퍼시픽 리그에서 이 센트럴 리그로 이적한 선수죠. 그래서 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3시즌 동안 이제 한신으로 이적해서 이 교류전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둘 다 일단 교류전에서는 상당히 잘 던졌어요. 하지만 리시가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불안합니다. 올해 지금 한신은 불펜도 여전히 너무 처져 있죠. 교류전에서도 보시면 뭐 한신이나 오리스나 지금 9위, 11위를 기록할 정도로 불펜의 부담감은 양쪽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발 매치업에서 갈릴 가능성이 이 경기는 많아요. 그냥 이닝수를 많이 먹어주는 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 경기는 오릭스 역배승 보고 오릭스 프렘 봐야죠. 그리고 양쪽의 불펜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오버워치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뱅이랑 야쿠르트로 넘어갈게요. 자, 소뱅 같은 경우는 오늘 알멘타가 나오죠. 예, 알렉산데로. 자, 알렉산데로 알멘타가 나옵니다. 올 시즌 이제 뭐 0승 0패죠. 예, 0승 0패 기록하고 있고, 이 5월 27일 날 이 한신전에서 MPP 데뷔전을 치렀죠. MVP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자, 2이닝 동안 이 4피안타, 5실점, 5실점 강판당했죠. 그날 4사구도 무려 4개나 내줬습니다. 뭐 탈삼진은 2개를 내줬죠. 그리고 야쿠르트는 오쿠가와가 나오죠. 오쿠가와 야스무부. 자, 올 시즌에 2승 5패입니다. 이 방어율 3.14를 찍고 있고, 6월 7일 경기였죠. 리오넴전에서 시즌 5패째를 먹었죠. 5이닝 동안 7피안타, 6실점, 난타 당했죠. 그날 홈런도 2방 맞았습니다. 2방. 어제 이제 소뱅이 8대1 대승을 거둬갔고, 뭐 3회 말 때 2사 2루 때 이제 3번 타자 곤도가 시즌 13호 결승 트럼프로 때려주면서 타선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아르멘타로 다시 넘어가면 이 투수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이제 소뱅 육성 선수로 입단한 이제 자완 투수죠. 지난해까지 1군 등판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 이제 WBC 멕시코 대표로 뽑혀가지고 한 경기 구원 등판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 WBC 뒤에 이제 부상으로 고전하다가 2군에서 이제 8경기에서 1실점으로 호투한 다음에 1군 데뷔전에 이제 가진 투수인데, 자, 최고 구속은 157km 나와요. 엄청나게 이제 빠른 공을 던지죠. 그리고 평균 구속은 153km대 나옵니다. 153km대. 엄청나게 이제 빠른 볼을 던질 투수고, 오쿠가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5번 1실점 컬스하다가 역시나 이 리오넴전에서는 이제 고전을 했는데, 뭐 선발의 무게감은 당연히 오쿠가와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오히려 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투수가 이제 교류전에서는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교류전이 이 4점대가 넘어가요. 그리고 상대는 하필이면 리그 최고 이제 타선을 가진 팀이죠. 가진 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불펜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자, 불펜 쪽으로 보면 지금 얘네들이 자, 12개 구단 중에서 소뱅이 단연 1위입니다. 지금 1위. 그러면 자, 이 알멘타가 흔들렸을 때 소뱅을 빠르게 투입시킬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선발은 크게 의미는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오늘은 이 경기는 뭐 간단하다고 봐요. 소뱅 승 마햄 봐야죠. 그리고 어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봐요. 다득점.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대 키움으로 넘어갈게요. 어제 이제 키움이 3대1 승리를 가져갔죠. 어제 우리가 이제 키움 쪽으로 잘 봤고, 자, 오늘은 이제 로젠버그가 나옵니다. 로젠버그. 자, 로젠버그가 0승 1패죠. 방어율 4.50을 찍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보시면 NC 상대로 5이닝 동안 10피안타 5실점 하면서 또다시 한번 이제 대량 실점을 했죠.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왕행청이 나옵니다. 5승 3패죠. 5승 3패 방어율 3.49를 찍고 있고, 방어율 3.49죠. 지난 경기 이제 홈에서 기아 상대로 3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시즌 3패째를 가져갔습니다. 두 투수 모두 직전 경기는 다 털렸죠. 자, 하나는 지금 2연패에 빠져 있는데, 자, 이 왕행청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많이 조금 고전하는 경기들이 조금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닝 소화 능력은 이 로젠버그보다 확실히 저는 낫다고 봅니다. 키움 상대로도 되게 강했고, 팀 타선의 차이도 많이 나죠. 자, 오늘 하나는 이 왕행청이 나왔을 때 불펜을 충동할 가능성이 많죠.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자, 누누이 얘기가 말씀드리지만
자, 구속이 안 나와요. 140도 잘 못 찍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타선이 초반에 공략하기 되게 좋은 투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연패에 빠져 있긴 하지만 어제는 우리가 이제 키움 쪽으로 봤죠. 오늘은 반대로 역시나 뭐 불펜은 양쪽 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 승 쪽으로 봐야죠. 반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바롯데 대 요코하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형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롯데는 이제 샘농이 나옵니다. 샘농. 지바 롯데죠. 자, 이 샘농이 나오고, 자, 요코하마는 오가타 슈토가 나옵니다. 자, 샘농 같은 경우는 올 시즌 0승 2패죠. 방어율 4.23을 기록하고 있고, 자, 요미우리전에서 자, 5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기록을 했죠. 탈삼진은 8개를 잡았는데 다만 이 투수 같은 경우가 사사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오가타 슈토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1승 0패죠. 방어율 0.90을 찍고 있고 6월 7일날 소뱅전에서 5이닝 동안 1실점 투구를 했죠. 자, 어제 요코하마가 1야에서 조금 드물게 16대 6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안타는 무려 19방이 나왔죠. 그리고 홈런은 3방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롯데의 새 외국인 투수 이제 론 같은 경우는 자완 투수죠. 올 시즌 일단 불펜에서 시작해서 9원에서 13경기에서 방어 1점대로 되게 호투하다가 이 선발로 4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하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불펜이랑 완전 달라요. 이 불펜에서는 오히려 13경기에서 이 평균 자책점 1.42로 호투하다가 이 선발로 들어와서는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4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하. 이 평균 자책점 6.60을 찍고 있을 정도로 그냥 선발일 때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오가타 같은 경우는 이제 9년차 투수죠. 2020년 1군 데뷔한 이후에 9원으로만 등판했어요. 9원으로만. 9원으로만 계속 등판하다가 올 시즌 도중에 이제 소뱅에서 요코하마로 이제 트레이드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이 교류전서부터 이 선발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2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을 때 1실점 호투하고 있죠. 안타는 단 4방만 내줄 정도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역배를 엄청나게 보실 겁니다. 뭐 타선도 어제 요코하마가 너무 좋았고 뭐 선발면에서도 오늘 요코하마가 되게 좋죠. 하지만 아직까진 전 물음표라고 봐요. 아직까지 물음표. 왜 선발로 전환한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어요. 2경기. 뭐 상대방도 선발로 전환한 투수죠. 그리고 롯데 불펜은 여전히 뭐 지금 12개 구단 중에서 2위죠. 그리고 요코하마도 지금 5위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 이제 막기가 드디어 이제 이 슬럼프에서 이제 좀 벗어났죠. 15타수 무안타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제 이제 3런 홈런도 나와줬고 그리고 이 다른 타자 쪽에서도 어제 많은 안타가 나와졌기 때문에 그냥 타선 때문에 이제 많이 보실 겁니다. 타선이 그래도 요코하마가 이 장타가 어제 많이 나와졌기 때문에 저도 요코하마 역배승은 보긴 해요. 요코하마 역배승 뭐 당연히 요코하마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기들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LG랑 롯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오늘 되게 좋아 보이는 경기죠. 자, LG랑 롯데인데 어제 LG가 5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어요. 선발 이민석이가 조금 빠르게 무너졌죠. 이 불펜대로 치르면서 어제 이제 오프너로 나서 이제 김지수가 2이닝 동안 무실점하고 뭐 타선에서는 뭐 오스틴, 뭐 문보경, 뭐 문정민, 뭐 박혜민 다 터져졌죠. 자, 오늘 이제 선발은 임창규가 나옵니다. 임창규. 자, 올 시즌에도 임창규는 엄청난 또 성적을 걷고 있죠. 엄청난 성적을 걷고 있고 지난 경기 이제 SSG 상대로 5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시즌 6승째를 가져갔죠. 최근 얘가 나왔다 하면 웬만하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 5경기에서 무려 이 4승 0패죠. 4승 0패. 방어율 2.20을 찍고 있고 롯데 상대로는 이제 올 시즌의 첫 등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이 비슬리죠. 자, 일단 이 한신 때의 그 퍼포먼스는 국내 야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경기도 하나 상대로 이 10피안타 맞았죠. 그리고 이제 5실점 하면서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자, 올 시즌 일단 4실점 이상 한 경기가
너무 많아요. 최근 이 5경기에서도 이제 폼이 너무 안 좋아요. 이 5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이 4실점 이상 계속 하고 있죠. 예, 선발 매치업에서는 이 LG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LG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 전날 불펜 대회를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필승조는 어제 안 썼죠. 안 썼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 비즐리가 올 시즌의 약점이 이 좌타자 상대로 너무 약해요. 좌타자 상대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LG가 오늘도 이 좌타자를 이제 많이 깔 가망성이 많죠. 좌타 라인이 원체 강한 팀인데 오늘도 좌타자들이 많이 나올 가망성이 많습니다. 좌타자 비율이 이 지금 3할 6푼 0리입니다. 그만큼 좌타자한테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LG 승쪽으로 봐야죠. LG 승쪽으로 보고 많이 보고 어느 반은 오버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대 SSG로 넘어갈게요. 자, 이 경기는 이제 어제 삼성이 자, 다 졌던 경기를 이제 뒤집었죠. 후라도가 이제 6실점을 하고도 그 경기를 7대 6으로 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전승. 뭐 사실상 SSG가 다 잡았던 경기를 이제 넘겨졌죠. 6대 0에서 7대 6으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말도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발을 보시면 상대방은 이제 양창섭이가 나와요. 양창섭. 올 시즌에 이제 4승 0패죠. 자, 그냥 성적만 놓고 보면 그냥 수운이 되게 좋은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아전에서는 5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난타 당했죠. 자, 일단 선발 로테이션 합류한 이후에 이전 3경기에서 이제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좋지는 못했죠. 이제 상대방은 이제 해치가 나옵니다. 해치. 자, 해체는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로 이제 합류해서 시즌 첫 등판 경기입니다. 시즌 첫 등판. 자, 2020년도 이 토론토에서 이제 데뷔한 투수인데 데뷔해서 지난 시즌까지 이 메이저리그 통산 51경기였죠. 51경기. 51경기에서 그중 선발 나온 경기가 7경기입니다. 6승 5패 방어율 5.24를 기록을 했고 주로 이제 불펜으로 나왔던 투수죠. 불펜.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는 주로 선발로 나왔어요. 올 시즌도 트리플 A에서 시작을 했죠. 트리플 A에서 11경기 선발 나와서 2승 0패입니다. 2승 0패 방어율 4.01을 찍고 있고 9위는 뭐 떨어지긴 했지만 뭐 땅볼 유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150km대는 찍어 제낍니다. 150km대는 당연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자, 이 처음 보는 투수다 보니까 삼성도 오늘 고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뭐 패스볼에 커터, 뭐 슬라이더, 체인지어, 스위퍼 뭐 다양하게 던지기 때문에 삼성이 오늘 처음 보는 투수한테 과연 잘 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어제 이제 삼성이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자, 확실하게 이 강민호하고 이재현이 엔트리에 빠지면서 이 타선이 조금 약화된 건 맞아요. 거기다가 양창섭이라는 투수는 저는 아직까지는 이 선수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해요. 승훈이 너무 잘 따라줍니다. 양창섭이가 분명히 좋았던 경기가 있긴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보면 양창섭이를 믿고 들어가기에는 오늘도 부담스럽다고 봐요. 오히려 타선의 힘은 SSG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선의 힘은 SSG가 강하고 이 불펜이 조금 고민되긴 하지만 어제 같은 실수만 범하지 않으면 오늘도 이 경기는 SSG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SSG 옆에 쪽으로 보고 프레임 보고 어느 반은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아 대 두산입니다. 어제 기아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3연패에서 탈출을 했죠. 어제 벤자민도 6이닝 동안 2실점 잘 던졌는데 타선에서 힘을 조금 못 받았죠. 그러면서 2연승이 중단이 됐는데 자, 오늘 이제 선발 매치업을 보시면 선발 매치업이 조금 에바죠. 여기는 김태형이고 자, 올 시즌 1승 1패죠. 방어율 5.17을 기록하고 있고 상대방은 이제 곽빈입니다. 4승 3패죠. 방어율 3.38을 기록하고 있죠. 뭐 당연히 선발 매치업에서는 곽빈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롯데 원정에서도 직전 시즌 4승째를 가져갔죠. 어제 그냥 생각해보면 내일이 너무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곽빈이면 충분하게 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산의 이제 타선은 2연승 할 때 보시면 오히려 뭐 기아한테 크게 안 밀린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곽빈이 이닝스만 많이 먹어주면 무난하게 뭐 두산이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두산 승에다가 우리가 언더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NC 대 KT로 마지막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고영표가 나옵니다. 고영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직전 고영표 나왔을 때 이제 승리를 잘 봤죠. 그때 이제 4승 4패인데 올 시즌에 직전 경기 이제 삼성 상대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6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시즌 4승째 가져갔죠. 최근 5경기에서 얘가 보시면 6이닝 이상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6이닝 이상 던져주고 있고, NC 상대로는 올 시즌에 2번 나와서 그렇게 안 좋았어요. NC 상대로 2경기 선발 던판에서 자 0승 1패죠. 방어율 9.90을 찍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4이닝 7실점, 또 홈에서도 6이닝 4실점 할 정도로 올 시즌 유독 NC 상대로 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김준원이죠. 자, 이제 데뷔 첫 선발입니다. 데뷔 첫 선발. 자, 2024 시즌 NC 11라운드 105순위로 입단한 투수죠. 자, 그해 이제 5월 중순에 이제 4경기 모두 이제 불펜으로 나왔고, KT 원정 경기도 있었고, 올 시즌은 이 퓨처스 리그에서 시작해가지고 6경기에서 1승 0패입니다. 방어 1.47. 평균 구속은 145km대 나와요. 자, 그냥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자, 이 고영표가 우위를 봐야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NC전에 유독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KT 상대로도 그냥 김준원이가 생각해보면 그냥 3이닝 정도만 던져주면 돼요. 3이닝 정도 던져주면 자, 무난하게 불펜을 투입시킬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불펜을 사실상 오늘 그냥 불펜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김준원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영표가 최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경기에서 6이닝 이상 버텨주긴 하지만 계속 NC전에 약했다는 게 조금 계속 걸려요. 이 고영표 이제 특히 이제 체인지업이 NC 타자들이 되게 잘 칩니다. 오히려 이 타격감에서는 오늘 NC가 오히려 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고영표 뒤에 나올 수 있는 투수들을 봐야죠. 이 박영현이가 연투가 걸려 있어요. 연투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불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좋지 못해요. 그러면 고영표가 6이닝 이상 못 던지면 터질 가망성이 많죠. 이 경기는 반대로 불펜에서 터질 가망성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는 NC 옆배 쪽으로 한번 이것도 볼게요. NC 옆배 쪽으로 보고 프레임 보고, 자, 언어반은 우리가 다득점 쪽으로 봐야 돼요. 다득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